오늘은 카카오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? 이 회사가 과거에 팬데믹 때 이제 사람들이 밖에 나갈 수 없고 집 안에만 있다 보니까 이제 온라인 쇼핑을 본격적으로 더 많이 시작하게 됐습니다. 그러니까 원래 온라인 쇼핑도 많이 했지만 나갈 수 없고 집에 갇혀 있다 보니까 더 많은 온라인 쇼핑으로 집중하게 된 거죠. 그러면서 또 수혜를 받았던 게 이런 IT 기업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. 네이버도 이때 크게 올랐고 카카오도 크게 올랐습니다. 어쨌든 뭐 수혜를 받아서 너무 크게 올랐던 것도 맞아요. 하지만 매출 상태를 보면 이 회사가 계속적으로 매출을 잘 발생시키고 돈을 잘 버는 것도 맞아요. 그러니까 아무리 팬데믹 붐이 끝났다 할지라도 이 정도 돈을 벌고 이 정도 영업이익을 유지해 준다고 하면 주가가 어느 정도가 돼야 되겠어요? 이 정도 올랐으니까 제가 봤을 때 한 10만 원 정도로 유지하는 게 그래도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. 하지만 놀랍게도 10만 원이 아니라 3만 5천 원에 지금 주가가 와 있습니다. 그 과정은 어땠을까요?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. 멀쩡한 회사를 계속적으로 쪼개면서 분할 상장을 해버렸습니다. 근데 뭐 한두 개도 아니고 정말 많이 했어요. 이게 카카오라고 검색하시면 나오는 회사들이 있죠. 다 분할 상장한 거예요. 카카오, 뱅크, 페이, 게임즈 이런 식으로 해서. 그럼 분할 상장을 만약 했다고 하면 어떤 자회사의 회사가 뭔가 더 잘 되고 카카오를 투자한 사람들은 이 카카오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회사들의 매력을 느꼈겠죠. 그죠? 투자하는 이유가 그런 것이겠죠. 그런데 이 회사들이 다 떨궈져 나가는 거예요. 물론 돈을 많이 벌어서 뭐 분할하고 더 관리하고 그런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뭐였냐면 주가가 한참 올랐을 때 이러한 행동을 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주가를 부양하는 게 좋은데 이 비싸진 가격의 주식들을 다 쪼개서 주가의 가치를 훼손시켰다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. 카카오라는 회사가 내수 시장을 지배하고 있잖아요.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대화하는 메신저를 지금 지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. 독점 수준이죠, 거의.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. 독점을 하게 되면 어떤 회사든지 사고를 치게 되어 있습니다. 배달의 민족도 독점하니까 수수료를 더 인상시키고 쿠팡 같은 경우도 이제 경쟁에서 벗어나서 독점 비슷하게 되니까 이제 갑질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 기업들은 경쟁을 해야 되는데 경쟁자가 없다 보니까 카카오가 이러한 행동들을 막 배짱 부리면서 하는 것이다. 지금도 마찬가지예요, 사실은. 지난주에도 뉴스가 나왔죠. 또 인적 분할한다고 또 뉴스가 나왔습니다. 카카오 AI를 가지고요. 그러니까 주가가 또 하락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회사는 계속적으로 좀 정신을 못 차린다. 그리고 주주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다. 저는 이런 회사를 가장 사실 안 좋아하거든요. 그러니까 웃긴 거잖아요. 상장을 했으면 상장을 해서 돈을 빨아들였으면 투자자들을 받았으면 거기에 대한 사람이 책임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. 그렇죠? 주주들을 완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. 근데 이 회사는 주주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동을 굉장히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다. 그런 회사들이 몇 개 있어요. 그러니까 결국은 누군가 주식을 사줘야 되는데, 그렇죠? 그리고 장기 보유를 해줘야 그 가치가 보유가 되는 건데, 보존이 되는 건데 이 주주들을 무시하니까 보존이 되질 않는다. 오히려 사람들이 야, 이 회사는 진짜 안 되겠어 하면서 매도를 판단하면서 주가가 계속 떨어지게 되어 있는 거죠. 그리고 돈을 많이 버는 건 맞아요. 하지만 이 돈을 번다는 게 방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이 독점 위치를 이용해서 내수 시장을 또 빨아들이고 있다.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. 카카오톡 여러분 사용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선물을 굉장히 강요합니다. 선물을 굉장히 강요하고 그리고 이번에 AI 뭐 나왔다고 하는데 이 AI랑 대화하면 광고 톡을 저한테 보냅니다. 이거 뭐 제품 관심 있냐 하면서 대화한 적도 없는데 마음대로 광고를 해서 저한테 제품을 추천하는 거예요. AI라는 이름하에.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니까 점점 주가는 신뢰를 할 수가 없는 거죠. 여기에 대해서 좀 개선하고 바뀌는 모습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아직까지는 없다. 자, 그렇다면 카카오라는 회사는 가망이 없는 건가? 아니죠. 방금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어쨌든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게 약간의 단점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것도 회사가 방향을 잘 틀면 장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자본력을 바탕으로 무엇이든지 미래 산업을 준비할 수 있는 힘은 있다라는 거죠. 그럼 그 미래의 동력은 무엇이 될까? LG전자를 좀 예시로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LG전자도 굉장히 힘든 기업이었죠. LG그룹에 있는 산업이 전반적으로 다 침체였어요. 근데 이번에 로봇으로 좀 분위기 전환을 하기 시작했고 또 본격적으로 말장난만 치는 것이 아니라 엔비디아와 협력 관계로 이제 발전을 하면서 LG라는 가치, 브랜드 가치를 좀 위로 올려가는 중입니다. 그러니까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. 카카오가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어요. 그럼 뭐 해야겠어요? 미래 산업에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뭔가의 성과를 내주는 게 중요하겠죠. 근데 그런 움직임이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는 많이
부족하다. 그래서 정적인 움직임 때문에 주가에 대한 기대감도 없다.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본인의 장점을 살려서 다시금 이제 미래 산업에 대해서 준비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어쨌든 주가 자체는 굉장히 밑에 있어요. 주식이 밑에 있단 말이죠. 그리고 돈도 기본적으로 잘 벌어요. 그걸 바탕으로 해서 좀 주가를 올릴 수 있는 힘은 충분히 잠재력은 있다. 하지만 회사가 그 선택을 스스로 안 하고 있다. 그러니까 주식에 대해서 전혀 부양할 의지가 없다는 거죠. 이 부분이 참 저를 놀랍게 만듭니다. 부양할 의지가 이렇게 없을 수가 있구나. 마지막으로 보면 카카오 주식을 물린 사람들이 이 계좌 통계가 이제 키움증권만 보여주는 건데 평균 매수가가 6만 5천 원 정도 됩니다. 손실은 마이너스 반토막 정도 돼요. 사람들이. 자, 여기인 거죠. 여기 얼마 전에 잠깐 찔렀던 곳. 저는 시간차를 두면 여기는 일시적으로 찌를 수 있다라고 봐요. 그 위에까지는 모르겠어요. 회사가 정적이니까. 근데 뭐라도 하긴 할 것 같은데. 그래서 아무튼 여기까지는 찌를 수 있어서 저는 물린 사람들의 대부분은 6만 원까지는 탈출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. 근데 이 시기가 언제냐? 그거는 제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죠. 도대체 언제일까?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세력 마음이고 세력들이 올려주기 나름인데 시기적인 건 알 수 없지만 기술적인 차트 분석으로는 6만 원까지는 와줄 가능성이 높다.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이거는 참 한숨 나오는 주식이 아닐 수가 없어요. 카카오. 그래도 물린 사람들이 많고 결국 코스피 200에 포함됐기 때문에 이 종목이 좀 방향성을 틀고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회사를 끌고 가서 그러니까 돈만 버는 것만이 아니라 투자자들, 그러니까 주주들의 기대를 좀 충족시켜주고 그리고 좀 미래 산업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좀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. 이름값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. 마칠게요.